네, 제 3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취소불능 화한 신용장 신청서, 거기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 힘들 것 같은 단어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7페이지 보세요. 247페이지. 자, 여기다 크게 247페이지. 제 3강입니다. 자, 제3강 247페이지 보시면 취소불능 화한 신용장 신청서. 그 1번 보세요. 트랜스퍼 하면 이제 양도 방법. LC 신용장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서 그 신용장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물건을 실은 상태에서 비해를 얻고 그게 바로 현금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도가 가능하다. not allowed 이렇게 두 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credit number 신용장 번호는 이제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에서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드바이징 뱅크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준 은행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통지은행 또는 뭐라 그랬어요? 신용장을 뭐 한다고요? 개설한다고 해서 무슨 은행이라고 그랬어요? 개설은행. 또 신용장을 열렸던 것을 어디다가 수출자의 은행에다가 지정한 은행에 통지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통지은행 이렇게 여기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 그러면 한국외환은행이죠. 그 오사카 자펜 오사카에 있는 자펜의 한국외환은행에게 이제 수출자에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익스페리어 데이터 신용장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신용장을 한번 열었다 그래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용장 유효 기간 내에 물건이 안 실리면 신용장으로서 효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수 매를 해서 신용장 유효 기간, 그다음에 그 장소를 기입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자, 어플리칸트 신청자 누구예요? 어플리칸트는 그 단어적인 거예요. 우리 적용 그 신청자예요. 수입자가 되죠. 수입자. 그죠? 그래서 SS 물산 여기 돼 있네요. 그다음에 뭐 컴퍼니 리미티드, CPO 박스 9288 이렇게 되고 서울 코리아. 그다음에 베네피셔리 수출 상사명 주소를 수익자. 베네피셔리는 뭐예요? 수익자는 왜 수익자죠? 환호음을 누가 끊어요? 수출자가 끊죠. 그래서 수출자가 끊으니까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출자다. 그래서 베네피셔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는 뭐 토탈 금액이면 되고요. 드래프트 앳 어음의 기한. 어음의 기한 이거 에사이트냐 유전스냐. 에사이트는 뭐야? 어음이 돌아오면 무조건 다 그 돈 금액 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유전스가 90일 days 이렇게 돼 있으면 90일 있다가 돈을 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유전스인 경우는 그 돼 있죠. 뱅커스, 그 다음에 shippers, domestic. 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밑에 쭉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셜 시프먼트. 물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주문했는데 수출 국가가 50개뿐이 못해요. 그럼 나머지 50개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다. 100개 중에서 50개를 먼저 보내고 나머지 50개를 보내라 라고 하는 것 이거 파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파샬 시프먼트는 분할 선적이에요. 이것을 allowed 하겠느냐 not allowed 하겠느냐 요거에 대한 분할 선적인 경우에는 뭐 분할 선적 1번을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 선적 금지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100개 주문해서 100개가 아니면 싫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시프먼트 환적이라는 뭐예요? 또 다른 데 가서 물건을 내렸다가 다시 또 싣고 이런 거. 왜냐면 상할 수도 있고 어때요? 바꿔치기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쭉 봐서 환적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같은 환적을 통해서 뭔가 물품이 바뀔 것 같은 것은 절대 환적시키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환적 not allowed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ischarging port 뭐예요? 양화 공장 어떤 그 항공이나 항을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것을 디스차지 하는 그 항구니까.
그 다음에 latest shipment, 뭐 최종 선적 일자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documents required 첨부 서류가 뭐뭐 있는지 그거 나와 있네. documents required 쭉 넘어오시고요. 그다음에 additional condition에서 추가 조건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는 네 그냥 16번에 description of goods에서 서비스 상품 명세 price terms 요거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FOB 오사카. FOB 오사카면 어디예요?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사카에서 출발해서 country of origin. 이게 CO라 그랬죠. 이거 뭐예요? 원산지. 원산지는 어디일 거예요? 일본산이다 이거죠. HS 코드는 지금 공란으로 돼 있지만 반드시 HS 코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mmodity description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것들, 상품 수량, 단가, 총 금액 등을 이제 기입한다. 상품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details are as per the pro forma invoice number 해서 뒤에 attach 한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취소불능 화환장 신청서는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30, 그 다음에 LC 받고요. 무효계약서. 그 다음에 해외,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신용장 개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249페이지나 이런 수익자 여기 있네요. 뒤에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수익자, 베네피셔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해서 이익을 누리는 자거든요. 신용장에서 이익을 누리는 자는 수출자예요. 베네피셔리는 수익, 그러니까 환호음을 주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네피셔리다. 그래서 수출자를 얘기한다. 의뢰인은 이제 LC를 의뢰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환호음. 환호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환호음은 채권자가 하나요? 채무자가 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너무 단순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채권자, 채무자라기보다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이 이제 어음을 개설을 한다, 어음을 발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호음에 관한 사항은 유전스 드래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90일 뭐 이렇게 했을 때는 90일 90 days after site 그 다음에 90 days site 또는 90 days after BL data BL을 한 날로부터 90일 안에는 그러니까 90일 후에 돈을 달라는 얘기죠. 문성 서류에 관한 서류는 그 책을 표를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자에 관한 표시라든지 매입 지시, 선적 지시에 대해서는 포워딩 회사나 또는 은행에서 또는 뭐 관세사에서 여러분들의 것을 전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하지 않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스킵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와 거래처 발굴 63페이지 한번 볼까요?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63페이지 중간에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해외 시장 조사란 해외 시장의 개척과 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무역 상사 특정 시장의 재반 환경 및 동향을 조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여러분들 해외 시장 조사는 왜 하죠? 해외 시장 조사는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그 나라의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있고 또는 현재 어떤 시장 환경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왜?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하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그 우리의 제품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레벨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를 보면 해외 시장 조사 필수적이다. 당연합니다. 치밀한 제품 정책, 가격 정책, 판매 정책 등을 갖지 않고서는 해외 시장 개척은커녕 기존 거래처 유지도 어려운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이 해외 시장 조사다. 그 해외는 현재 연 그 마켓 쉐어를 얼마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볼륨이 얼마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목표는 몇 퍼센트로 잡고 어떠한 방법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베이스먼트화된 이런 그 자료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 기타 사항 6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65페이지에 보시면 불충분한 시장 조사로 인한 실패 사례들이 좀 나와요. 그 중에서 이거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동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콘프레이크 제품 있죠, 미국에. 이거는 미국 콘프레이크 제조업체가 일본의 동제품을 판매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면 일본인들은 아침 식사에 밥을 먹는다는 밥을 좀 많이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해요? 빵하고 우유를 먹죠, 커피하고. 근데 야채하고 이렇게 먹지만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일본 인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밥을 먹는다 그래서 미국의 콘프레이크 그 회사가 시장 조사를 게을리해서 물론 지금 뭐 시장 진입이 돼 있습니다만 처음에 어떤 그런 가지 것들 외국 문화 중에 문화를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를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인들은 선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특히 여성용 선물을 받게 되면 당황해하고 종교적으로 금지된 술 같은 선물을 금기시하고 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담당자의 와이프의 선물을 사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럽 이 아랍 쪽에 아랍 중동 쪽에는 좀 위험하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카콜라 소비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잘못돼서 미국의 코카콜라사는 칠레에 코카콜라를 수출하였으나 실패했다. 왜? 칠레인들은 이 코카콜라 대신에 포도주를 즐겨 마신다는 소비자 기호를 몰랐기 때문에 칠레는 정말 그 많은 포도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음료는 코카콜라보다는 포도주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에 대한 인식에 조금 시장 조사가 게을렀지 않았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 및 브랜드에 보면은 상표에 부엉이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인도인들은 이걸 부정시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 상표가 동물의 표시로 되어 있다면 이런 우상숭배를 간주하고 판매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부엉이 같은 그림은 저때 붙이면 인도인들한테 불쾌하게 느껴지고요. 동물 같은 거를 하면 중동 이슬람 나라에서는 그 다른 종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안 팔린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브랜드도 우선 누구나 쉽게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중남미 국가의 노바 브랜드로 수출했으나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면 노바를 스페인어로 천천히 발음하면 나가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브랜드를 다른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랜드 자체 때문에 이제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포장 방법 이거 좀 포장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포장 방법은 우리가 그 밑에 뭐 예를 잠깐 볼까요? 코카콜라 2리터용 플라스틱 국민 소득이 다른 서유럽엔
비해 낮은 스페인 큰 병의 용기로 포장된 음료수는 냉장고에 넣을 수 없으므로 판매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어떤 문화적인 습성을 많이 스킵을 하게 된 경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색상이 있습니다. 제품의 포장과 색상, 왜 좋아하는 색상이 있죠. 그다음 뭐 중국에는 뭐 888, 8자는 숫자를 좋아하고 또 빨강과 골드색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색깔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서가 좀 다른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다음 종교에 대한 인식 부족, 또 알라인가요? 알라 뭐 중동 국가 같은데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뭐 12시 되면은 자리 피고 이렇게 절하는 그런 문화들도 물건을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제 해외 시장 조사 방법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해외 시장 조사 방법 간단하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배워온 것 중에서 질문들을 쭉 집대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물론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 실무에서 쓰여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 날 먼저 시험 보시고 종합적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처음부터 수출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배워온 것에 대한 질문을 쭉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을 갖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반드시 기말 시험 먼저 치르시고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주는 퀴즈 과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